네, 시청자 여러분, 머니왕 3부로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머니왕 3부 같은 경우는요, 요즘 같은 장에 정말 슝 솟아오르는 슈퍼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많이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머니맨 모셨거든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전략들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은 조금 힘들었던 장이 많이 펼쳐지기도 했어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기분 좋은 플러스 호재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장 막판 들어서, 그러니까 주 막판 들어서 반도체 쪽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후반 들어서 3,171.29포인트라는 코스피, 현재 파란불도 강하게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떤 대비가 우리의 계좌에 있어서 탄탄 대로를 걷게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되실 텐데요. 머니맨이라면 과연 어떻게 맥점 잡아내서 어떤 수익률 함께 할 수 있는지 많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머니맨에게 직접 여러분이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져 있어요. 자,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또한 열려져 있죠. 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우리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도 보이고 있으시죠? 휴대폰 열고 카메라 킨 다음에 갖다 대면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방송 또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와, 이 주제를 보니까 내린 만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을 잘 잡아보자. 제2의 TNR 바이오팹을 잡아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옆에 숫자 보이세요? 이 366%, 자, 이게 366% 수익률을 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종목을 추천해 주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와, 근데 이게 366%까지 뛰어 올랐다라고 하니 역시 우리 맥기 황맥기에는 어떠한 꿀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방에서 더 연이어서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머니왕 3부 지금 바로 이어갑니다. 슈퍼맨보다 든든한 머니맨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자, 머니맨 좋은 정보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네. 일주 동안 정말 바삐 지내셨더라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주시느라. 네,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토요일에 마지막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귀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 만에 머니왕 3에서 찾아뵙습니다. 제가 뭐 다른 프로도 많이 나오지만 토요일 날 특히 머니왕 3는 굉장히 제가 또 애착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예, 또 시청도 많이 해주셔서 시청률도 나쁘지 않다고 그러고요. 예, 힘이 납니다. 많이 힘드셨죠? 예, 저는요,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오로지 우리 개인 투자분들 수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항상 연구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끝까지 당연히 함께 해야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할 때는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분석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우리가 총 틀어서 한 3문장 정도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일단 이번 주 어땠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참 많이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몰랐어요. 어제? 이렇게 내릴 줄. 네. 뭐 그냥 ING세가 이렇게 내리니까 굉장히 패닉 장세였는데, 맞아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세 꼭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장 흐름 전체 흐름 지수를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가운데서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다음 주 이제 또 연휴가 지나면 또 화요일부터 이제 개장이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유명한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제 지수로 봤을 때 역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섹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았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종합주가지수인데요. 간신히 121선을 지키는 캔들로 봤을 때 약간 하얘있지만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잘 아시겠지만 대형주죠. 많이 포진되어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많이 내리면서 지수 하락을 유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점 대비 한 4.4% 지수가 내렸죠. 역시 이제 보면은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제4차 산업혁명주를 비롯해서 성장주의 논리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냐면은 그래도 아까 유가증권 시장은 120을 선했지만 코스닥은 어때요? 61선 이격 조정에 불과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무방 타이틀에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내린 만큼 기회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도 힘드셨죠. 또 이때도 힘들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나타났어요. 물론 뭐 장중에 외국인도 매도했지만 종국적으로는 외국인의 또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게 소위 개미 할기 패턴이라고 그래요. 개미 할기가 어떤 거 아시죠? 주둥이가 삐죽한 패턴에서 개인 투자자들 또 심약한 이런 일반 투자자들 투매를 유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이 나누면서 결국 이격 조정에 불과했다. 아직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배열도가 정배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판에 외국인들이 유가주가 시장에서는 한 2조 7천억 되게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1,000억 가까이 매수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주목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내 이제 같은 이어지는 맥락인데 금년 들어서요 대형주가 한 7% 상승할 때 고점까지 올랐을 때 비교했을 때 중소형주는 19%나 상승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역시 종목 장세 그것도 의미도 하고 그 중심에는 제4차 산업혁명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외국인도 물량 던질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피에서 좀 더 많이 던지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번 주 증시에 있어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플레이가 조금 더 강했다라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 섹터 분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위원님? 네. 역시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 대장주 흐름들을 보면 시장 흐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대장주의 그러니까 흐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또 가는 종목은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 어떤 종목이 갈까요? 우리 화선님 큰님. 아무래도 1차도, 2차도, 3차도 아닌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역시 저하고 좀 오래 방송하다 보니까 예. 뭐 조금은 입맛이라도 이미 우리 앵커님이 답을 주셨지만 역시 2차 전지 섹터가 상장주에서 그 중심에 있고 물론 이제 바이오도 또 종목별로 움직임이 활발히라는 종목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결국은 제4차 산업혁명주, 그다음에 또 신규 상장주가 그 시세를 주도한 한 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역시 2차 전지에서 대장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의도 주식왕에서 우리 이학순 앵커님과 같이 진행한 밤 10시 프로예요. 이때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논의할 때 저는 에코프로를 상당히 좋게 본다. 왜냐? 여기 이제 결국은 2차 전지도 앞으로 이제 계속 하면 폐배터리에서 재활용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 그 에코프로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그 또 자회사도 있고 또 다양한 그러니까 ESG 그런 회사들이 많다. 이것도 그때 5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더블이나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2차 전지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년에 시세도 굉장히 많이 했던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첨보도 역시
시장에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도 2차 전지에서 숨은 진주가 되겠는데요. 테이펙스라고 해서 이미 이것도 작년에 여의도 주식왕이라든가 황미끼 코너에서 제가 추천드려서 154%나 오른 거거든요. 이것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테이펙스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유니레벨 인수해서 이제 포장재 싸는 거 있잖아요. 가정용. 그거에다가 또 2차 전지를 만들면 그게 필연적으로 패키지, 그러니까 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테이프에서 한솔케미칼 자회사인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참 절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산정하니까 그 이후부터 증권에서 리포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식물가를 경시하는 흐름에서 다 2차 전지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자동차에서는 핫 스탬핑에서 차량 경량화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명신산업이 또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에서 플래티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소프트웨어 관련인데 이것도 뭐 따상에서 급등이 나고 좀 눌리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주 그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강조해 주셨던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앞으로의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신도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위원님 도와주세요. 예, 뭐 신도 모른다는 표현이 맞기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참 고백하자면 어제는 제가 틀렸어요. 어제요? 네. 아, 이렇게까지 떨어질 그걸 줄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 주식이 어렵긴 어렵구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어제는 저는 대응은 잘했다고 봅니다. 오. 왜? 저거 함께 하신 분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이격 조정이다. 대세 흐름이 아니고 오히려 저점 기회를 갖거나 아니면 그걸 삼거나 아니면 견디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그널이 하나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이제 보통 보면은 상승 종목수 대 하락 종목수의 비율을 보면은 보통 이 매도의 클라이막스, 즉 하락의 클라이막스 나오는 게 1대9 법칙이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작년 3월 달 그렇게 패닉 장세도 엄청나게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투매를 유발을 했잖아요. 어제도 1대9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이제 그 경험사 보면 저점 기회니까 매도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같은 바로 대응의 영역은 제가 예측은 틀렸지만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아까 화선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니 먼저 다음 주가 중요할 텐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다음 주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미 낙폭이 과대됐다.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하면 그만큼 기회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늘 오르는 종목만 보이고 그걸 찾고 싶죠. 물론 오르는 종목 따라가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상승폭, 그러니까 수익률은 그만큼 짜르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내렸을 때 잡으면 또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러면 다음 주 좀 유망한 섹터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두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하실 텐데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미국의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눌리면서 지금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승 추세선, 주 추세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역발상으로 서서히 보여야 된다. 다만 그것은 외국인들의 어떤 스탠스를 잘 봐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막 슈팅이 나오면서 그렇게 지수를 막 크게 오버시킬 그런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섹터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최근 장세에서 그래도 흐름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4차 산업혁명 성장주를 계속 보면서 바이오 섹터는 아까 코스닥이 어떻게 됐죠? 예, 바로 61선을 지지했죠. 근데 이건 21선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코스피가 121선, 코스닥이 61선,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는 21선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전히 봐야 되고 주봉을 보아도 이거 차트가 상당히 좋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보는 그런 전략 좋고 그다음에 또 메타버스라든가
2차 전지 많이 오른 종목보다도 내린 종목들 그런 관심을 두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정리 그리고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좀 보니까 그래도 대응이 가장 좀 필요했다. 그러니까 예측을 벗어날 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응을 또 잘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황매기가 이번 주도 열일을 했으니까 과연 어떤 종목으로 선방을 했고 또 대응을 했는지 들어보죠. 위원님, 네.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네, 저는 제 스탠스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 저 오르주 수익이라고 그랬죠? 네.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네. 쉽지 않잖아요. 그게 왜냐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아, 마인드. 마음을. 예. 네. 그래서 이제 황매기는 그런 것들을 잘 해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장에서도 좀 수익을 낸 종목들이 몇 개 있답니다.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비거라는 회사입니다. 역시 신규 상장의 특징이 뭐냐면 제4차 산업혁명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비고를 저는 상장 첫날부터 이제 눈여겨보다가 여기서 살짝 그 다음날 한 6% 정도 먹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황매기가 포착했던 게 음선 5개예요. 역시 내렸을 때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우죠? 음선 5개는 지하실로 빠진다. 두더지 땅굴 판다. 그렇게 해서 터집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려면 여러분들 작년 3월 19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때 뭐였죠? 역배열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대박은 역배열이고 역배열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내려면 어디서부터죠?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 내렸을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을 볼 때 이미 적산병, 장대 양봉, 돌파 양봉 그런 것들 어때죠? 막 나를 꼬시죠. 나를 유혹, 내가 못 사는 바보 같죠. 근데 저는 항상 캔들을 보실 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조언을 드리냐면 그 상대방하고 나하고 싸우는 그 캔들이 상대방이에요. 그럼 막 힘이 이렇게 나하고 왕성하고 힘이 뻗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달려들어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언제 이길 수 있죠? 상대방이 힘이 빠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됐을 때 파랗게 질려 있을 때 그게 뭐죠? 바로 음봉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음봉 5개에서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이 괴리해보면서 음봉도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황매기가 잡은 맥점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 무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때 잡아서 준상한가에서 황매기가 75%하고 사실 또 여기서 또 한 번 포착해서 14% 수익이 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큐라키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이게 황매기가 포착한 게 바로 이 구간입니다. 상승 다음에 이게 황매기 전략 넘버 3에서 나오는 건데 위시전 밑거리에서 거래량 감소가 나오면서 꾸준히 상승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것도 30%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패턴인데 이평선 밀접에서 이것도 역시 음봉 다음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음봉 3개를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확실치가 않거든요. 매물벽도 있고 이평선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이때 예를 들어 돌파 양봉이 나오면서 이거 3선 저항까지 있을 때는 상승 장악형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한 템포 쉬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서 음선 났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역시 22% 정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 오늘 이제 무방 주제도 관계되는 건데 바로 TNL 바이오 팹입니다. 제가 2차 전지에서 최근 들어서 했을 때 에코프로를 말씀드렸고 금년 3월 달에 물론 작년에 알토이젠이고 3월 달에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의도 주식시장 밤 10시에서 딱 한 종목 찍은 게 바로 TNL 바이오 팹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3D 바이오 프린팅에서 국내 1등이다. 존슨앤존슨하고 지금 인공 피부를 개발하고 있는 협업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다. 이거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 190% 상승. 그 다음에 했던 게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역시 눌림이었죠. 그래서 366% 상승했는데 최근 보게 되면 여기서 양. 이것도 황매기 전략에서 거래 감소하면서 갔죠. 자, 무슨 이렇게 지수가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제 같은 장에서도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이때도 한 28% 정도 단기 수익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역시 이번 주도 열일했던 황매기 좀 살펴봤는데 어마어마했네요. 다시 봐도.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황매기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좀 더 공부해 볼게요. 위원님. 네. 황매기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없겠죠. 그래도 소개를 해주시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게 황미끼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 이제 뭐라고 아이고 저거 또지 자식 자랑하는 막 그런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저도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인생 역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를 구제해주고 그런 게 바로 황미끼입니다. 황미끼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 잃는 그런 매매에서 벗어나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거 뭐 어떤 뜻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는다. 그러니까 보통 95% 이 시장에서 손실을 보는 그런 매매 패턴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5%, 그러니까 성공 투자는 상위 5%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매매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뭐냐? 핵심은 장이 끝나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아주 쉽게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수준의 주린이 분들, 그 다음에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초보자분들, 그런 분들도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다. 그게 바로 황미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통 당일에서 5일 내에 길이도 보통 승부가 다른 게 황미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도 굉장히 수익도 많이 드리지만 또 한편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월달 한 35분 전문가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전문가를 저를 만들어준, 그러니까 효자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익과 직결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와, 역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위엄. 멋집니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계속 공부 한번 이어가 볼까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큼 공부가 정말 중요할 텐데 저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캔들 관련한 이야기 좀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위원님, 오늘은 어떤 부분 좀 바라볼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캔들 맛배기부터 시작했죠. 맛배기. 이번 시간도 이제 맛배기 하나하나 하는데 사실 이것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캔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요소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개념부터 이해하자. 그래서 오늘 간략히 몇 개를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가 참 어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화를 일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평선 이격도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그걸 파악하는. 그런데 바로 캔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별형 스타라인데, 스타는 뭐냐면 전날 긴 몸통이에 이어서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장대 양산 다음에 이런 음선이 나오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장대 양산은 살포시 사는 포화형 음선 캔들, 이거 도지, 이제 스타 이게 나타나면 그 다음에 또 양선 나올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음선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색깔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빨간색,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스타. 그러니까 스타라는 것은 뭐냐면요, 빨간색이다 파란색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캔들의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것이 벌리시 하람이라서 강세 잉탱에서 다음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묘병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잠자리형 그건데, 이것은 상승이 많이 일어난 가운데서 꼭지에서 거리가 수반하면서 이런 패턴이라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교수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투일 가능성이 있고, 하락 구간에서 아까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이랑 코스피 그 개미핥기 패턴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중 흔들림을 크게 주면서 길게 밑꼬리를 달았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루부조라는 얘기 좀 많이 들으셨죠? 좀 어려운 얘기는 한데 위나 아래를 막는 게 마루부조예요. 그래서 아래꼬리 마루부조는 이것은 이제 크게 어떤 변화를 읽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이때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경계 모드고, 하락 구간에서 이런 패턴이 나면은 상승 장악하거나 그런 캔들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루보조가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음봉도 있고 양봉도 있습니다. 이게 그닥 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낮게 출발해서 위에까지 딱 막아주는 게 이것이 화이트 마루보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아예 높게 시작해서 끝까지 탁 내리면서 종가가 최저가로 끊는 게 블랙 마루보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닝 이제 마루보주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낮게 출발해서 소위 말해서 윗수염을 달아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락 구간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황미끼 전략 1에서 주로 패턴을 포착할 때 맥점 포착하는데 이것 다음에 음선 나오는 거 이게 전략 넘버 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유용한 그런 캔들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캔들을 통해서 맥점 잡아내는 방법들 오늘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맛보기긴 하지만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해결하러 돌아오겠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013-3366-8288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부터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볼까요? 제가 정근당을 근당입니다. 네, 종근당이요. 13만 8천 원에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예, 13만 8천 원에 20%. 13만 2천 원, 13만 2천 원인가 봐요. 13만 2천 원으로 도와드릴까요? 네. 네. 자, 지금 13만 2천 원에 들어가셨고 현재 12만 9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제가 전번에 수익이 약간 났는데 네. 그냥 안 팔았거든요. 좀 더 수익을 그러더니 계속 내려가고 장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란가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줄련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시청자님, 그쵸? 네. 일단은 이 부분 저희가 좋은 정보 이용께 한번 여쭤볼게요. 도와줘요, 머니맨이라고 외쳐볼 수 있을까요? 도와줘요, 머니맨.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또 전화 받으니까 목소리가 더 아름다워지시네요. 더 좋아야죠. 자,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님, 종근당은 13만 2천 원대 사셨으면 언제쯤 사셨나요?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제가 이걸로 예. 전에도네 그 수익을 보고 또 팔고 또 수익을 보고 팔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이 종목 가지고 했고 전에 또 제가 그 서울 바이오 시스인가 그거 제가 선생님 도움을 좀 받은 적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예.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는 전문가고 사실 큰 수익도 내드리는 전문가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TNL 바이오 같은 거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에서도 이걸 아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제네릭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특허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재생산하는 것들 화학약품들은 이게 소위 빅파마라고 하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종근당이라든가 자동 한미 뭐죠 그 한미약품 뭐 대웅제약 별로 다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좀 이게 재미가 좋은 것은 보톡스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뭐 대표적인 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세를 크게 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조금 왜냐하면 결국 제약업종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주가는 결국 꿈의 기울기 앞으로 성장세를 보고 하는 건데 사실 아까 말한 제네릭 그런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크게 성장성은 조금 결여가 돼요. 그래서 뭐 신약 연구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어찌됐든 현 구간에서 말씀드리면요. 13만 2천 원 정도면 크게 손해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밴드 하단을 하향 이탈하면 대략 한 12만 7천원대 돼요. 여기 이탈은 매도하시고요. 반등 나올 때 한 13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일단 한번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아까 성장 모멘텀이 크게 없고 이 매물벽, 이평선 저항이 되게 많아요. 이걸 뚫으려면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종근당 뭐 그렇게 큰 모멘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투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함도 또한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 도착이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문자함 보니까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네요. 일단은 저희가 카카오 보도록 할게요. 16만 4천 원, 1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지금 계속해서 14만 원대 구간 이어가고 있어서 16만 원대 들어가셨으면은 아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이 카카오가 사실 엄청난 수혜를 받으면서 네. 뭐 줄기차게 올랐죠. 줄기차게 올랐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예. 제 4차 산업혁명으로서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징적 의미를 왔잖아요. 쌍두마차 앞서는 쌍두마차, 예.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뭐 카카오뱅이 있죠. 카카오 게임즈도 있죠. 카카오 택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제일 크게 성장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 예, 신정부 들어와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참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개인 투자분께 참 말씀드립니다.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여기에서 좋게 리포트 나오고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올 때 그때는 경계 무드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기술적으로도 과일권에서 꼭 나타나는 신호들이에요. 삼성전자 96,800원 고점 찍을 때 10만 전자, 12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개인 투자들 1조 8천원 샀어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야, 제가 다 삼성전자 기분 나쁜데 제가 좋은 정보 나와서 또 예? 저 염장을 지르러만 그러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합니다. 근데 주식은요,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좀 높게 사셔서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기술자라 설명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위에서 상승이 많이 일어난 가운데 삼성전자도 이때에서 피리춤 맞고 오래 고생했어요. 그래, 여기서 극복하고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요. 여기서 한번 거래하러 보세요. 뭐 기업 내용 대해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상승이 많이 일어난 가운데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근데 이때 보게 되면 막 이제 매스컴이 나올 겁니다. 사상 최고치 뭐 해가지고 20만 원 간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희망으로 돌리죠. 근데 어땠어요? 장대 음선에서 거래량이 늘어났죠. 이건 매도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 이해시켜 세력들이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또 올라가려면 굉장히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모멘텀은 뭐냐? 이걸 보세요. 월봉으로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크게 모멘텀이 있을까요? 예? 이게 얼마짜리가? 한번 연봉을 보실까요? 연봉부터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적산병 나오면서 이게 되게 좋아하죠? 연봉 정도를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얼마짜리가? 3만 원대짜리가 17만 원까지 갔는데 그렇게 상승세에서 뛰어날까요? 항상 주식은 냉정하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속상하실 테니까 지금 현 구간에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매수하실 가격 한 15만 5천에서 16만 원대는 한번 올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살짝, 왜냐면 또 이 위에서 굉장히 매물벽 또 이평선 저항도 있거든요. 한번 털어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카카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종목 등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상담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황매기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휴장의 머니투데이 방송 특집 방송이 펼쳐집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해요. 1부 9시 그리고 2부는 10시 30분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 다음날 화요일장부터 또 기분 좋은 스타트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황매기의 시선 또한 지금 바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님, 네. 오늘도 후광이 비치고 있을까요? 오, 뒤 후광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좌의 후광도 비춰주셔야겠죠. 네. 황매기의 시선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힘드시죠? 제가 이제 뭐 이따도 무방을 하겠지만 무방에서 참 안타까운 게 왜 제 계좌만 펄해요? 늘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상관없이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장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황매기입니다.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그러죠. 저는 진짜 황매기가 너무 이뻐 죽겠습니다. 제 사견이지만. 왜? 제가 어려운 구간에서 저를 구해줬고 머니투데이 7월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연구해 봅시다. 자, 황매기가 어떤 구간에서 포착해서 수익을 내는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에서 대장으로서 제일 먼저 상장했던 그런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는 황매기에서 포착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밤잠을 멀리하고 황매기는요, 장 끝나면 20분 만에 바로 나와요. 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가느냐? 종목 연구로 들어가요.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종목이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때 한번 공략해서 짭짤하게 수익 냈고, 두 번째 황매기가 포착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입니다. 1, 2, 3, 3음도 다음에 음봉 3개 다음에 역전된 망치 대롱대롱 패턴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살짝 속임수가 났어요. 자, 황매기는 당일에서 5일 안에 대부분 수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냐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속임수 주는 걸 못 참고 거기서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 있는 종목은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서 조금 눌러주더니, 아까 이제 그 TNL 바이오팹 차트 보셨죠? 이따 또 보시겠지만, 이렇게 꼭, 소위 말해서, 고통의 구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이때는 당연히 손 대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기다렸다가 황매기 포착한 게 바로 여기서 양양, 여기서 뭐, 어떤 거죠? 역전된 망치 2개, 사운드 이펙트 나왔을 때 포착해서 짧게 또 한번 수익 났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해서 쭉 오르다가, 바로 또 핵심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완바닥, 외바닥, 쌍바닥 이러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캔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면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옵니다. 또 한 번 여기서 또 포착을 했죠. 마디마다 황매기가 포착해서 결국 210%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분리막에서 뭐 SK 그 그룹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 아니겠어요? 이때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때 막 또 환호하면서 개인 투자들 많이 또 달려들죠? 왜? 매수금에서 많이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템포 쉬었다가 어디서 들어가요? 역시 힘이 빠진 다음에 음봉이었죠. 아까 힘 빠져야 된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막 이때는 보면은 엄청 막 그냥 갭하고 막 그냥 날라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멈춰 쓰고 이때 힘 빠졌을 때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황매기가 포착했고, 2번씩이나 포착해서 멋지게 수익이 됐다. 또 한번 이거 한번 그 포인트를 보세요. 자, 여기서 양음. 그 다음날 살짝 또 음수를 줬어요. 근데 이게 전략 후하거든요. 그 다음에 살짝 음수를 주더니 또 한번 주가 이렇게 멋있게 상승하더라.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TV 같은 거 좀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아프리카 TV는 5월 20일 날 황매기에서 포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5월 20일은 어디쯤 될까요? 대략 여기죠.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 캔들 배우셨죠? 어떻게? 역전된 망치. 아까 마루보조 배우셨는데 이렇게 다음에 음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 살짝 누르면서 또 한번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대략 한 67%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것은 5월 21일 날 황매기에서 포착한 건데
그러면 5월 21일 하면 어디쯤 나요? 이것도 여기예요. 이 구간 5월 20일에는 여기서 음선이 5개 나왔을 때 포착됐는데 좀 지리하게 횡보를 했어요. 지리하게 횡보하다가 결국은 뭐 이번에 뭐 코리아 백신인가 뭐 K 바이오 백신인가 하면서 상승이 일어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은 공략하지는 않았습니다. 확밀하게 포착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정말 이게 영향가 있고 수익을 급등 수익을 주었던 게 바로 TNL 바이오 팹이에요. 자 보세요. 3월 달에 저와 함께 오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작년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 바이오 간다. 거의 설득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에서 여의도 측에서 600%의 사나이 제가 닉네임을 받은 그거고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그 다음에 매드팩트 400%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 남들이 아니라고 때 매수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용수비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죠. 그걸 해내는 게 뭐라고요? 확맥기란 말이에요. 이래서 190% 상승했고 여의도 주식왕에서 딱 그때 한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확밀하게 포착이 어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좀 고통의 구간을 주거든요. 이때부터 딱 120에서 지지하면서 확밀하게 또 한번 포착해서 개당식 상승파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바이오에서 작년 알테오젠에서 금년도 또 한번 대장주로 두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찍으면 간다면 뭐 거의 갑니다. 그래서 이따 무방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잠깐 제가 언급을 드릴 거예요.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G ETS 확밀기가 포착한 건데 또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역시 상승한 다음에 음선이 나오죠. 음선은 나온 다음에 상승 장악해서 역전된 망치에서 도지가 나오죠. 음선이. 그 다음에 또 급등 나오잖아요. 101% 상승해요. 다이렉트로. 이런 예가 되겠고 또 하나 뭐냐면 서전 기전이 있는데 서전 기전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는 실제 공략하지는 않았지만 6월 18일 날 확밀기가 포착했는데 그 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에는 바로 이 구간점 될 겁니다. 물론 또 횡보하면서 그렇지만 또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으면 얼마큼 빨리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승한 다음에 눌림에서는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식에서 포착해서 100% 상승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리스크가 적고 상승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에코프로도 바로 그런 예. 에코프로는 6월 29일 날 확밀해서 포착합니다. 6월 29일에 바로 여기네요. 양음 여기서 해서 조금 이렇게 횡보했지만 그다음에 또 급등이 나왔다. 사실 여의도 주식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5만 원대 초반이었다. 왜? 먼저 확밀해서 포착했기 때문에 기업 내용 알고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께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이제 또 한일 단주가 있어요. 한일 단주도 역시 상승에 눌림했잖아요. 이평선 밀집에서 양음 나오고 그래부터 또 한번 급등이 나와서 초단기에 83%나 급등이 했다. 예,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제약 같은 것도 한번 예를 들시면 시청자 여러분 자랑으로 보지 마시고요. 자꾸 주인공이 되셔서 내가 왜 계좌에 수익이 안 나지? 내가 어떤 매매를 했지? 혹시 급등이 쫓아다니지 않았나? 그걸 자꾸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상승한 다음에 눌림이었죠. 음선이었죠. 이건 거의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또 54%나 상승한 예, 그런 예가 되겠고 60%입니다. 토탈로 쓰는 예, 코스모 신수제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에코프로 코스모 신수 같이 보는데 역시 확밀하게 포착한 게 굉장히 규칙적이죠. 쉽죠, 주식.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면 눌림에서 양선 나오고 음선 다음에 공략하니까 아주 멋진 수익이 나더라. 여기까지 92%. 뭐 제가 이것 좀 업데이트 안 했습니다만은 92%는 수익이 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위인 하이텍입니다. 이것도 제가 수익률 1등 하는데 혁격한 공세원 종목인데 양음에서 음선 다음에서 그 다음날 상한가 뽑으면서 이틀 동안에 55%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확밀기에서 포착한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비오 이런 것들 오비고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 음선 아셨죠? 이거 아까 설명드리니까 생략하고 75%가 급등했습니다. 다음 주 한번 음선 하나 정도 더 나오면 관심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아까 큐라클도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포착해서 역시 한 67%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최근 게 한 게 뭐냐면 바로 바이오니아입니다. 자, 바이오니아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확밀기 전략 넘버 1 싸우는 건데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음선 나오죠. 쭉 3개 나오죠. 그 다음에 음선이 계속 나오면서 뭐 오음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거래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면서 장대 양상을 만들어요. 물론 바이오니아는 여러분 진단 키트하고 또 자회사 써너제를 통해서 이게 이제 또 코로나 치료제 독성 시험까지 들어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겠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음선. 이게 황금 맥점이에요. 그래서 22%나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 아주 멋진 시세 흐름이 나온 게 있습니다. 시장은 안 좋았지만 역시 저쯤에 잡으니까 슈팅이 나오더라. 그게 뭐였어요? 바로 신풍제약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신풍제약이 제가 했으니까 5거래일이니까 이때 신풍제약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 제발 높게 사지 마세요. 예? 그럼 무조건 높게 산다 그 음선 나죠? 근데 음선이 나도 밑에서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좀 횡보하다가 목요일에 슈팅이 나오면서 얼마? 17%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게 바로 황매개의 매력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링네트가 되겠습니다. 링네트를 어떻게 해서 황매개가 포착했고 또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이따 무방 통해서 여러분께 매매 전략까지 자세히 제시해 드릴 테니까 무방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공략주 링네트 공개가 됐는데요. 가격 전략 궁금하시죠?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 잠시 후 12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이 부분 눌러서 꼭 함께 해주세요. 위원님, 네. 링네트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지만 네. 또 무방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펼쳐주신다고요? 네, 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로지 계좌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 네, 그래서 시장에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러나 내린 만큼 기회입니다. 우리 지난날 바치면 내린 만큼 기회고 그동안 힘들게 매매하신 분들 황매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두 꼭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제2의 TNL 바이오팸을 잡자. 또 하나는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자. 뭘 통해서? 그 황매기를 통해서 그 맥점 나는 비법도 알려드릴 거고 추석 전 여러분들 이제 또 명절 잘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석 전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 원금 회복 프로젝트까지 제안을 드릴 거예요. 오늘 파격적인 또 이제 깜짝 선물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오늘 무방은 꼭 참여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오, 깜짝 선물 또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볼게요. 그리고 다가오는 명절 전에 우리 현금 확보 해볼까요? 자, 무방 소개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좋은 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보니까 방송 중이라는 네모 박스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후 12시 30분부터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또한 열려져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좋은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그 링크로 안내 바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왕 3부 토요일 아침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을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휴장이지만 월요일도 휴장이지만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주말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